정말 분리불안일까 좀 더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잠시 후 곰래와 산책을 나가려는 보호자. 곰래 일로 와. 그런데 하네스를 채우려 하자 자리를 피하는 곰래. 오빠 간식. 곰래. 영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곰래. 고기 먹으라고 고기. 방금 전까지 껌딱지처럼 굴더니 하네스를 들자 180도로 돌변하는데요. 나 지금 산책 나갈 기분 아니라고! 곰래. 아 진짜 그것 좀 하지 말자고! 무서워. 가자. 산책을 나가려는 것뿐인데 이 녀석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보호자. 사실 이런 면장갑도 저는 못 믿어가지고. 각종 장갑으로 단단히 무장해 보는데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손이 제가 둔해지더라고요. 이걸 끼면. 그래서 잘 실패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곰래를 달래봅니다.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깨물면 안 되지. 바로 그때 만지기가 무섭게 발끈하는 곰래. 장갑 안 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혼자 있고 싶으니까 건드리지 마. 건들지 말라고. 이 녀석 지 몸에 아주 손도 못 대게 하네요. 이래서요 오늘 안에 산책 나갈 수 있는 건가요? 당황한 보호자가 입마개를 채워보려 하지만 당연히 어림도 없죠. 아우 좋은 말 할 때 진짜 그만하자니까. 없어. 안 해. 안 와. 녀석의 심기만 더 불편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요. 곰래. 다 저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뭐가 그리 싫은 건지 보호자의 손길을 격하게 거부하는 곰래. 착하고 순해 보이던 녀석의 두 얼굴.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가요? 17년도 한 5월쯤부터 곰래가 조금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힘이 갑자기 강해졌거든요. 그때부터 좀 과격하게 입질도 하고, 그래도 그 전에는 조금 애기 같아가지고 물어도 사실 안 아팠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뭐 쉽게 들고 이랬는데 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많이 커진 후부터는 무는 강도도 달라지고 저항하는 것도 힘이 좀 많이 강해졌어요. 그동안 하네스 채우려다 물리길 수차례. 생후 6개월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하게 만지려고만 하면 물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졌답니다. 곰래. 덕분에 4개월 넘게 방콕 중인 곰래. 갈 데 없어 이제 거기. 이번엔 성공하나 했더니 아휴, 산책줄을 해야 산책을 나가는데 만지지도 못하게 하니 오늘도 역시 실패. 그런데 이때 하네스도 없이 집을 나서는 곰래와 보호자.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은 건가요? 어딜 가나 지켜봤더니 도착한 곳은 바로 위층 옥상. 옥상에만 나와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밖으로 산책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네스만 잘하면 뒤에 막 산도 가고 같이 가고 싶은데 여기가 다 전부라서. 보호자를 좋아하면서도 만지는 건 쉽게 허락하지 않는 녀석.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무서웠던, 안 좋았던 기억은 전혀 없는데 터치 거부하는 거는 아기 때부터 계속 그랬어. 저희가 뭐 인터넷 여러 개 정보 검색했는데도 답이 없더라고요. 얘에 대해서는요.
2개월의 가족이 된 곰내와 보호자. 입양된 직후 일주일간 구석에 숨어 지냈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소심하고 예민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심해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터치를 싫어하다 보니 가장 걱정스러운 건 녀석의 건강인데요. 곰래. 일로 와봐. 곰래 언니 한 번만 말해 한 번만. 피나서 그래 이쪽이 지금. 응? 일로 와봐. 불안해 지금. 면봉만 들어도 피하는 곰내. 어머나 또 언니한테. 기본 관리는 물론 입마개도 한해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병원에 데려가기조차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귀를 청소를 못해요. 귀 만지는 것도 아예 싫어해가지고. 발톱 같은 경우도 길다 보니까 막 긁어서 안에가 피나고 막 딱지가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긁어가지고 딱지지고 좀 몸 곳곳에 좀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치료를 아예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만지지를 못하게 하니 답답한 심경이라는데요. 하네스 성공하고 약 바르기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성공하려면 한 번씩 물리는 거랑 맞바꿔야지. 절대 기분 좋게는. 결국 산책도 못 나가고 약도 못 바른 곰내. 그나마 뭘 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곰내 컴온. 언제 그랬냐는 듯 얌전해진 녀석. 그런데 곰내야 우리 한번 친해보자. 일로 와봐. 어째 녀석의 행동이 좀 수상합니다. 곰내 조심. 무서워? 안 무서워? 아버님이 다가가자 급히 자리를 피하는 곰내. 일로 와. 아이고 뭘 또 도망가 그래. 이리 오세요. 같이 놀고 싶어하는 아버님과 달리 곰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죠. 아빠 저리 가. 이리 오세요. 저리 가라고. 무서워라. 가세요 이제. 무서워. 야 만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죠? 그래 아빠한테 왜 그래? 응? 아버님이 뭐 혼내신 적이 있어요? 뭐 수철이가 아니 이게 뭐 혼날 그럴 상황도 없고 근처에 안 가니까 뭐 그럴 만한 일 전혀 하나도 없는데 뭐 아빠를 뭐 옷을 깨물거나 뭐 잡아당기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그냥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건 아니지. 그냥 좀 무서워하는 거 피하는 거지. 아버님 곰내가 아버님 싫어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왜? 저 산책하러 가자. 아버님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싫다고 난리를 치는 녀석. 왜? 저 산책하러 가자. 정말 한 가족 맞나요? 남보다도 못한 사이인 것 같은데요. 아버님 말만 해도 싫어. 목소리 들어줘서 싫어. 간식을 한번 요구를 해볼까? 간식도 안 통할 것 같은데 곰내의 반응은? 어잉? 뭐야? 이 녀석 봐라. 곰내야 너 이렇게 쉬운 개였니? 소리 어느 쪽입니까?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완지 또 먹으면 그만이야 또? 먹으면 그만이야? 제가 좀 서운한 면은 있죠. 많이 잘해주는데도 먹는 것만 받아 먹기만 하지 저한테는 이렇게 우리 딸남한테 친근감 그런 건 없어요. 그 희한해가지고 이제 연구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곰내야, 이거 안 찾았어? 서운하지만 그만큼 더 곰내와 머리를 친해지려 써서- 애쓰는 아버님. 곰내? 이거 찾아 먹어봐 한번. 자. 머리 위로 올리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라 했지? 이렇게 옆으로. 전문가들이. 건들지 마. 알았어. 터치하지 말래. 어째 아버님이 노력할수록 역효과인 것 같은데요. 스킨십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아버님한테만 이상하리만치 곁을 주지 않는 녀석. 대체 왜 이럴까요? 다음날 아침부터 바쁜 보호자님. 뭐 하세요? 이건 좀 강아지들 스트레스 완화하는 뭐 영양제라고 하는데 곰래는 너무 예민하고 막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 1시간 이상 비울 때는 꼭 밥에 이렇게 영양제를 뿌려주고 가요. 곰래가 혼자 있는 동안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는데요. 마지막으로 곰래를 위한 명상음악까지 틀어주면 출근 준비 완료. 보호자님 정성이 대단하네요. 이따 만나요. 현관으로 배웅도 안 나가고 보호자가 만들어준 노즈워크에 푹 빠진 녀석. 보호자를 졸졸 쫓아다녀 분리불안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괜한 염려였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동안 불안한 기색 1도 없이 잘 놀고 꿀잠 자는 곰래. 다행이죠? 그리고 몇 시간 뒤 혼자 있을 녀석 걱정에 퇴근하자마자 서둘러 돌아온 보호자. 그런데 집으로 올라가다 말고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죠? 아니 여기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곰래 시킬 준비해야 돼요. 문 앞에서 하면 목소리 듣고 알아채가지고. 터치에 예민해 하네스도 입마개도 거부하는 녀석이 목욕이라고 순순히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 목욕 한번 시키려면 이렇게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곰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목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전의 시간. 스킨십의 결정판 목욕. 과연 가능할까요? 곰래 뭐하고 있었어? 녀석이 반가워하는 틈을 다 안아보려던 그때 왜? 언니 방금 안아줘야지. 언니 안아줘, 곰래. 어쩌죠? 이 녀석 벌써 눈치챈 것 같은데요. 뭐하고 있었어, 이 새끼? 응? 뭐하고 있었어, 오늘? 예쁜 이 새끼. 뭐하고 있었어? 곰래를 정신없게 만든 뒤 다시 시도해보는데 오, 이번엔 성공입니다. 저거 좀 치워야 되는데. 곰래가 발버둥 치기 전 서둘러 욕실로 직행하는데요. 네. 이 언니가 들어오자마자 잡아와서.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래도 씻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는 중이에요. 지금 또 거의 한 2달 만에 씻기는 것 같아가지고. 난리칠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얌전한 곰래. 기다려. 목욕은 잘한다 싶었는데 바로 그때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곰래. 알았어, 금방 할게. 알았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려 하자 바로 예민하게 반응하는데요. 아니 나간다고 다 했다고. 보호자의 손길을 피하더니 결국 탈출 성공. 그거 말려야 되는데. 곰래, 한 번만 더 하자. 곰래. 감기 걸려. 일로 와. 매일 반복되는 곰래와의 밀당. 보호자도 점점 지쳐가는데요. 손대면 버럭하는 Don't touch 초예민 보스 곰래. 예리한 관찰력과 스마트한 브레인, 국내 최초 수의사이자 반려견 행동교정 트레이너. 우리는 그를 이렇게 부른다. 수레이너 설채현. 천만 반려인의 고민 해결을 위해 그가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곰래야. 아니야. 자, 겁이 많구나 너.
설수레인의 방문에 많이 긴장한 듯한 곰네. 오늘 솔루션 괜찮을까요? 무서워하는 표현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털이 막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쵸? 네, 긴장하고 털 쓰고 지금도 좀 털 서 있는 편이고 뒤에 가서 숨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그냥 이제 전문가의 느낌이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상당히 쉽지 않겠다. 과연 설쌤의 촉이 맞을까요? 이 성격 자체가 곰래가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쉬울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간식 먹고 간식? 산책 하네스를 착용하려면 잘 따르던 보호자에게도 이빨을 드러냈던 곰네. 곰래. 지금 곰래가 보호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무섭다고 하는 것 같아요. 하기 싫다. 무섭다, 하기 싫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중하게 입도 으르렁도 안 하고 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막 이랬는데 안 들어지니까 이제 자기는 마지막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물면 안 되지. 보호자가 계속 시도하자 결국 분노 폭발. 설쌤 말대로 처음부터 화낸 게 아니었네요. 너무 미안해요, 저런 거 할 때. 그쵸? 자기가 싫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제가 해야 이걸 안 되는 거니. 해버리면 그쵸? 그 아픈 걸 눈으로만 봐야 돼서 너무 그게 속상한 거. 그쵸?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얘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사람도 치과 싫어하고 병원 가는 거 싫어하지만 해야 되는 것처럼 얘가 지금 당장은 너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불안하고 싫어하지만 꼭 해야지만 생활이 더 풍부해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아프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거예요. 하네스를 하거나 목줄을 하거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저런 성향의 아이들을 정말 많이 만나봤는데 목줄도 힘들지만 하네스는 절대로 안 돼요. 네. 많이 물려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거 하다가. 되게 많이 물려봤어요. 그죠? 하네스를 채우려다 곰네에게 물린 게 한두 번이 아닌 상황. 그래도 이렇게 보호자를 무는 건 잘못된 행동 아닌가요?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불안하고 무서운 건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믿지만 이 행동을 할 땐 나도 모르게 너무 무섭고 불안한 거예요. 치과 가서 그런 두려움 그런 거네. 그건 네. 얘가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아니에요. 고집이 센 애들은 저런 행동 같은 거 잘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자신 있으니까 그냥 바로 공격해버리지. 곰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입질하고 이런 네. 것들이 지금까지 영상에선 다 방어적 공격성. 내가 무서워서 속 안의 불안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도 통하지 않을 때 보이는 공격성. 하네스하고 그러면 산책 가면 좋은데 지도 한번 어쩌다 한번 마지못해 간 적이 있어도 바깥에 나오는 건 싫어하나 봐요. 연결이 안 돼요. 지금 자주 못 하죠? 네, 자주 못해요. 솔직히 한 얼마에 한 번 하세요? 좀 운에 따라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 거의 진짜 3달에 한 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죠. 이걸 하면 논다.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할 게 아니라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곰래의 마음을 한번 바꿔봐야죠. 시간이 걸려요. 곰네 스스로 하네스하게 하는 법 배워볼까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네스였어요. 자기 몸에 손대는 거 싫어하고 불안하고 겁이 많은 아이들은 하네스보다 오히려 목줄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고요. 동그랗게 해놓고 들어가서 줄 잡으면 스르륵 해서 그냥 딸깍 소리 없이 이렇게 잡아주는 아, 네. 그 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만 자기가 스스로 얼굴을 통과할 수 있다면 얘만 놔버리면 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나중에 풀어줄 때가 문제잖아요. 네네. 매듭 부분에 손잡이 역할을 해줄 운동화 끈을 묶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걸 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풀어줄 때. 운동화 끈만 당겨주면 신기하다. 그러면 풀려요. 참 쉽죠? 처음 보는 줄인데 곰네의 반응은 어떨지. 그렇죠. 네, 좋아요. 거부감 없이 고개를 넣는 곰네. 녀석이 간식에 집중한 사이
잡고 있던 줄을 놔봅니다. 그 결과는 이거 성공인 거죠? 그쵸? 옳지. 됐어요. 가볼까? 한 바퀴 돌고 또 풀어볼게요. 자, 가보자. 줄이 몸에 닿아도 전혀 거부감 없는 곰래. 옥상 가자고 한번 가볼게요. 자기 좋아하는 거. 곰래 옥상 가자 우리. 네, 줄 하고 한번 가볼게요. 곰래야. 바로 야외로 나가기보다는 평소 익숙한 공간에서 적응 기간을 갖는 게 좋은데요. 일로 오세요. 그렇죠. 턴하면서 옳지. 옳지. 좋아요. 가보자. 가보자. 우리가 방향 바꾸면서 잘 돌아오면 칭찬하면 강아지들이 옳지. 곰래가 뭘 볼 거냐면 보호자의 몸을 볼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아, 이렇게 발이 돌아가면 난 저길 따라가야 된다 하면서 더 집중하는 모습이 와요. 옳지. 옳지, 네,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인지 보호자가 쓰다듬어도 가만히 있네요. 이렇게 산책줄 적응 완료. 가자. 가자. 들어오세요. 이제 줄을 푸는 일만 남았는데요. 여기서 칭찬하고 풀어줄게요. 손이 가까이 다가오자 피하는 곰래. 슬슬슬슬 살살살살 이렇게 당기면 돼요. 운동화 끈을 당겨 고리를 넓혀주자. 옳지. 네. 오케이? 네. 너무 수월하죠? 생각보다. 네. 이제 물릴 일도 없고 매일 산책 나갈 수 있겠는데요. 만지지 못하게 하니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바로 발톱 깎기 같은 기본 관리조차 불가능하다는 것. 하네스와 입마개를 못하니 병원에 가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걱정스러운 보호자가 직접 약을 발라주려 했지만 어림없었죠. 네. 올라봐. 안 돼요. 절대 못해. 쟤는 저도 못해요. 저 상태에서. 원래 강아지들 집에서 귀 청소해줄 때는 면봉이나 병원에서처럼 솜 이렇게 말아서 하는 게 아니라 액체만 짜놓고 마사지하고 자기가 털게 해라. 아, 근데 지금 사실 맞아요. 귀가 아플 때 가장 중요한 건 귀 청소를 하는 게 맞는데 행동학을 하는 수의사로서 봤을 때 곰래는 불가능해요. 그거 하면 보호자랑 더 신뢰감 떨어져요. 그래도 기본 관리는 해야 하는데 어쩜 좋죠?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솔루션, 입막에 적응하기. 곰래와 보호자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인데요. 입막에 간식을 넣어주니 있어야 돼요. 거부감 없이 입을 넣는 곰래. 잘 들어오는데요? 네. 근데 제가 할 때는 입막에 싫어하지 않았나요? 옳지. 거부감 1도 없는 곰래. 옳지. 자, 이제는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들어와서 먹을 때 손가락으로 목을 살짝만 네네. 간지럼 한번 펴보세요. 빠지면 그냥 자기가 빼면 그냥 빼는 대로 있으세요. 이번엔 보호자가 직접 해보는데요. 간질간질. 좋아요. 턱을 만져도 좋아요. 피하거나 으르렁대지 않는 녀석. 좋아요. 만지려 하면 난리치던 녀석이 이게 웬일이죠? 오케이. 좋아요. 한 번 더 할 거예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다 와가요. 네네. 어떻게 할 거면 이렇게 잡고 들어올 거예요. 네네. 그러면 채우지 말고 이렇게까지 채우는 척만 할 거예요. 아, 네네. 빠지면 그냥 빼주세요. 곰래 여기 있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교육. 어우, 잘 먹어. 과연 다음 단계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뭐죠? 너무 잘하는데요? 아주 잘 먹네. 야, 얘 왜 이렇게 빨리 해? 원래 이게 한 1개월은 돼야지 되는 건데? 그래도 서두르면 안 되겠죠? 그쵸? 아직 채우지 마세요.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빼세요. 곰래 잘했어. 지금 오늘 하루에 이 정도까지만 한 것도 엄청 잘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봐도 네. 엄청. 우리가 이거 채우는 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지금처럼 뒤로 빼지 않고 으르렁거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재밌게 아, 이건 재밌는 놀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때 채우기를 해줘야 돼요. 네네. 그때 채우기를.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아셨죠? 곰네. 곰네 컴온.
그리고 곰내의 또 다른 문제. 아니 아빠잖아. 아버님이 가까이 다가오기만 해도 으르렁대고 경계한다는 건데요. 아이고 무슨 왜 또 깜짝 놀래? 왜? 싫은가 봐 싫은가 봐. 뭐 괴롭히거나 그런 건 전혀 없으셨고. 전혀 없죠. 근데 괴롭힐 수도 없는 게 곰래가 안 가요. 일어나세요. 아버님이 혼낸 적도 없다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왜 더 우리 아버님이랑 친해지지 못하냐면 그러게요. 대체 이유가 뭐죠? 난 얘기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귀 뒤로 넘어가고 꼬리 밑으로 내려가고 싫다고 도망가고 싶어 하죠? 이게 한번 거절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 거절의 표현을 해도 계속 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스냅. 무는 척만 하는 거. 네. 입으로 하지마 하지마. 그러는데도 계속해서 만약에 다가간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물 거예요. 이렇게 하라 했지? 이렇게 옆으로. 전문가들이 설쌤 말이 맞았네요. 건들지 마. 알았어. 사이드로 다가가는 건 맞아요. 그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코너에 몰고 아버님이 먼저 다가가잖아요. 저라면 곰래 성격에 지금 서로의 신뢰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저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아버님을 더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지금 곰래는 아버님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진 않아요. 그런데 4년이나 같이 생활을.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유기견이 아닌 아이들 중에서는 이 정도까지 되는 아이를 본 적이 없어요. 2, 3개월 때부터 가족과 함께 살았는데 저 정도까지 행동을 보이는 거는 정말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4년을 함께 살아도 좁혀지지 않은 아버님과 곰래와의 관계 어떻게 해야 하죠?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서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줘야지만 우리 여자 보호자님과 친해진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아이거든요. 너무 소심해요. 반려견으로 키우기에 적합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이 친구는 약간 들깨 같다.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안심이 되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그래도 뭔가 나한테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들깨 같은 느낌, 그게 딱 지금 느낌이 와닿네. 네, 이런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곰래 마음의 문을 여는 법 배워볼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우리 스킨십 문제랑 그리고 아버님과의 이 관계 개선. 절대로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하는 게 아니라 곰래가 와야 돼요. 네. 아버님과 곰래의 관계 개선을 위한 솔루션 터치 교육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단 곰래 반응이 나쁘지 않죠? 곰래 타치. 옳지. 그리고 이 손의 위치를 이제 계속 바꿀 거예요. 곰래 타치. 잠시 고민하는 듯한 곰래. 옳지. 얼굴이 닿았을 때 네, 코가 닿았을 때 곰래 터치. 스트레스. 네, 싫은 거예요. 네, 지금 손이 높아지니까 갑자기 딴 데 냄새 맡으러 다니죠.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두렵고 스트레스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전이 행동이라고 하는데 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강아지들이. 곰래 터치. 잠시 후 다시 시도해보는데요. 옳지. 지금 안 닿아도 쉽게 해줄게요. 곰래는 무조건 쉽게. 터치. 그런데 이 녀석 자꾸 코 대신 발을 쓰네요. 자기도 무서우니까 자꾸 발 대려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못 가고. 곰래 터치. 아유, 무게중심 옳지. 이걸 왜 제가 입이 닿게 하려고 하냐면 손 줄 때 보면 그래도 가까이 오는 게 무서우니까 엉덩이는 뒤로 쫙 빼고 손만 줘요. 근데 이게 자기 스스로 이겨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겠죠? 이제 아버님이 도전해보는데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못해도 좀만 기다려주세요. 손 내밀고. 설쌤이 했을 때와 달리 피하는 곰래. 역시 한 번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기다려줍니다. 이런 게 처음이야, 거의. 제가 딱 봤더니 곰래 이런 교육 받는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 커서 처음 해보는 거. 바로 그때 옳지. 드디어 스스로 다가온 곰래. 두 번째 시도는 옳지.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옳지.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죠? 이제는 스킨십 터널을 만들 거예요. 네? 스킨십 터널? 그게 대체 뭐죠? 자기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무서워하는 데를 통과해야 되고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최대한 안 움직여야 돼요. 우리는 딱 고정시켜 놓고 지나갈 때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아, 네. 자기가 용기 내서 내가 했으니까 괜찮아. 근데 또 느껴봤더니 이거 나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게. 스킨십 터널 통과하기 바로 배워볼까요? 높이를 이 정도로 한번 해볼게요. 자기가 여기를 통과할 수 있나? 간식으로 곰래가 지나가도록 유도해 보는데요. 요 녀석 아직은 용기가 안 나나 보네요.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 안 돼요. 여기를 조금 한번 막아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 정도. 천천히 적응하는 곰래. 더 낮춰볼게요. 지금도 막 깜짝깜짝 놀라죠? 그래도 이제 무서워하진 않는데요. 재밌어요. 은근히 눈빛이 아까보다 훨씬 더. 이 교육 역시 곰래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게 포인트. 근데 기똥차게 안 닿게 하고 지나간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옳지. 곰래가 통과할 때 손등이 닿을 수 있도록 옳지. 높이를 맞춰주는데요.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잘하죠? 옳지. 아까만 해도 여기 막 손이 있어도 네. 들어오는 거 무서워했던 애인데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어떻게 하냐면 손이 닿는 순간 막 죽도록 싫진 않는데 이걸 피하려고 림보 하듯이 네.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이게 익숙해지면 그런 모습도 없을 거예요. 반복 연습 후 드디어 아버님이 도전해 볼 차례. 과연 곰래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듯 하더니 용기를 낸 곰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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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아버님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지겠죠? 그런데 영상을 보던 중 갑자기 심상치 않은 설쌤의 표정. 주면 주는데 다 먹어요? 근데 좀 물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 양을? 설쌤이 보고 놀란 장면. 이 녀석 물을 마셔도 너무 많이 마신다는 것. 큰 그릇에 담아준 물을 그 자리에서 원샷 해버린 건데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꼭지 튼 것 마냥 소변을 콸콸 쏟아내는 곰래.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닌 듯한데 괜찮은 건가요? 몸에 이상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보호자가 알아차리기 가장 쉬운 증상 중에 하나. 다음 단요. 이거 검사해봐야 돼요. 저런 걸 나타나게 하는 질병들 중에 강아지들을 불안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 질병들이 되게 많아요. 저거 언제부터 저랬어요? 물은 제가 하도 잘 먹어가지고 여름, 그러니까 처음 아기 때는 안 그랬고 한 18년도 여름부터는 계속 좀 많이 줬거든요. 지금 보이는 문제점들이 예민하고 불안해서 공격성 보이고 이런 문제점들이 저 증상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꼭 검사를 해봐야 돼요. 정말 곰래의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설쌤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들과 함께 신속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등 확인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 너무 걱정되네요. 그리고 잠시 후 난 이렇게 작은 애 처음 보는데? 아니 최소 늑골 12번째 정도까지는 봐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여기만 이렇게. 설쌤, 곰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당일 검사를 해본 결과 엑스레이에서 간이 작게 나오는 소간증 모습도 보였고요. 혈액 검사에서도 신장 쪽 수치가 조금 높게 나타나면서 신장 질환도 의심이 돼서 정밀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몸에 스트레스를 주고 곰내가 보이는 증상처럼 좀 예민한 증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고 그 스트레스를 줄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제일 궁금한 건 가족들이겠죠. 바로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곰내가 보였던 물을 많이 마시고 오줌을 많이 싼 거, 그리고 혈액 검사에서 어느 정도 의심이 되는 것들이 보였던 것, 그리고 오늘 엑스레이에서 많이 의심은 되지만 확진은 이걸로 못 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CT는 한번 찍으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와, 이게 진짜 우리가 운이 좋았다. 보호자님이랑 곰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슬퍼하시면 안 돼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 다음 날 바로 정밀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간과 신장 이 둘을 의심했는데 검사 결과 우선 간에서 의심했던 간문맥 단락증 PSS는 아닌 걸로 나왔어요. 그런데 신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게 나왔어요. 만성신부전이 의심되게 나왔는데 단 가장 초기 단계, 아주 나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무리 되지 않게 쭉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신장에 좋은,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처방식을 계속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도 막 너무 자극적인 간식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걸 관리를 해주다 보면 곰내 스트레스도 좀 줄게 되고 곰내의 행동도, 예민함도 줄어들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게 됐으니 이제 괜찮아질 일만 남은 거겠죠?